검은 선글라스예요. 그걸 끼고서 한 그 업소에서 말이죠. 드럼을 연주를 하더라. 그 사람은 23세 나이에 12인조 캄보 밴드를 이끄는 악단장이었습니다. 사롱이나 클럽에서 연주를 하며 쌓은 음악적 감성이 그 사람의 노래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분이 만만한 가수가 아니라는 것은 드럼의 명수였어요. 또 경 없는 싸늘한 이 거리 줄인 배를 안고 가수에게 있어 리듬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럼을 치며 익힌 다양한 리듬이 그 사람의 노래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배우는 이제 창작성을 갖고 있었고, 창작성을 가진 이제 트로트풍이라, 그래서 배우만이 갖는 음악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가수를 내가 보질 못한다. 그래서 배우만치만 부르는 가수가 있다면 제가 엄청 좋아하죠, 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비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그칠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야윈 두 뺨에 흘러 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가수 배호를 아십니까? 지난 71년 29의 나이로 요절한 가수. 아마 40대 이상이라면 매력적인 저음과 함께 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배호를 기억하더라도 배호의 음반 가운데 상당수가 배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렀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가짜라는 사실은 모르실 겁니다. 음질도 옛날처럼 해갖고 지글지글 소리도 좀 나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방송사 레코드실에 가보면 가짜 배호 음반에 속아 낭패를 본 사람들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가짜, 배호 아님, 가짜에 대한 경고와 낙인이 가짜 음반 위에 휘갈겨져 있습니다. 가짜 배호 음반은 요컨대 겉만 배호고 속은 배호의 모창입니다.
안개 낀 장 배우는 생전에 4개 음반회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우가 29살에 요절하자 배우 노래 가운데 일부만을 취입한 3개의 음반회사는 난감해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모창 가수를 기용해서 자신들에게 없는 노래를 부르게 한 뒤 배우의 완결 음반을 냈습니다. 모창 가수의 목소리를 사서 배우 음반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오리지널 가짜 배우판도 만들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두가 다 공범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히트곡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수와 히트곡들은 우리 유년의 추억들처럼 낡은 사진첩처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자 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열정의 대상들을 벌써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옵니다. 파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을 맺을 수도 있으련만 밀리는 파도처럼 내 사랑도 부서지고 물거품만 내도네. 오늘이 3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뜬 그 60번째 생일입니다만 그러나 음반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승기 기자입니다. 특유의 저음과 절절한 창법으로 지난 60년대 사랑과 절망을 노래했던 가수 배우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나 안개 낀 장춘단 공원은 지금도 중장년층의 애창곡입니다. 살아있다면 60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무덤을 찾는 열성 팬이 있을 정도입니다. 배우 씨의 사후가 유달리 초라한 것은 가요계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숨진 뒤 유통된 음반의 60% 이상은 가짜였습니다. 때문에 인쇄도 없었고 그에 관한 재조명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배호. 그러나 그는 음악적 성과에 대한 아무런 평가 없이 대중들에게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사랑이라면 지금 듣는 노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창 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노래가 개성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소리의 떨림에서 나왔습니다. 흰색 부분이 있죠. 밝은 부분이 두드러지게 얻어지고 역시 중음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 나타나고 고음에서도 역시 바이브레이션 처리가 얻어지. 배우의 노래에서는 두 바이브레이션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소리 떨림이 일어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악기로 치면은 베이스, 뭐 예를 들면 첼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합주하는 듯한 이런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이 스펙트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수나 이런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필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게 했나 이런 발성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마지막 입술이라든가 이거 보면 그 얼마나 사랑을 이렇게 막 미쳐서 끌어오고 그런 창법을 썼거든요. 그 풀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주 진짜 대단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라는 가수는 참 특별한 가수예요. 예. 정말 독자적으로 어느 사람과도 비슷하지 않은 자기 창법, 명예로요. 예. 자기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었고. 한국의 97%가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무대 위에서 그냥 멋있게 불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멋있어만 보이는 가수가 아니고 내 마음을 만약 이런 한서린 마음을 저렇게 노래를 해서 풀어주는구나.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던 그 사람의 노래.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광복군이었던 아버지의 불행에서 시작합니다. 눈물은 안 흘렸다. 떠나간 이 녹음실엔 40년 전 그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슬퍼했을 뿐이라. 힘드시니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힘들죠 뭐. 그럼 이제 큐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수고. 정 힘들면 앉은 상태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녹음할 무렵 그 사람에게 신장염이란 병마가 찾아온 겁니다. 네, 제가 배우를 만난 것은 1965년 종로이가 궁전개발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우는 몸이 신장염으로 몹시 아파서 상당히 부어있고 이런 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도록 아주 아팠었습니다. 취입실에 가서 녹음을 할 때 호흡이 곤란하고 몸도 불편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는 상황을 녹음을 시켰습니다. 안 될 거로 각오하고서 남은 거 내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서 연습을 했죠, 녹음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숨이 굉장히 찼어요. 겨우 뭐 한 번 일어섰다가 앉고 일어섰다가 앉고 이럴 정도로 딱 한 곡 부르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 곡이 나는 절대 내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이날 녹음한 곡은 10년에 가까운 그의 무명 시절을 끝내는 곡이 되었습니다. 물 젖어 불러보는 외로운 사나이가 남 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 그 아팠을 때 그 반응은 엄청났어. 노래가 우리가 듣기도 다르던 거라. Goodbye, goodbye. 그 인사는 나는 싫어. 그러니까 그게 또 이 배에서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게 끄니까 데미지를 주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마이크 앞에 갖다 놓고 누워서 취입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노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거의 현대 과학으로는 이 해석해내기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사람 서서 노래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동료들에게 의지해서라도
노래 불렀습니다. 잠시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노래할 준비를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리니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돌아서며 남몰래 어느 겨울 안녕.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짙죠. 나오는 소리가 더 짙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그 죽고 싶은 나의 지금 이 마음을 막 속에서 여기서 그냥 긁어내는 그런 소리를 부러지져주고 그냥 토해내주니까 열광하죠. 네, 열광하죠. 이건 너무 혹사시킨 겁니다. 저는요, 배우 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한 3가지 우리가 배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너무 혹사시켰고,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절규했거든요. 그게 신나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나서 그의 노래를 들었지만은 그는 진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몸이 아픈 가운데서 절규를 했다 저는 보거든요. 세 번째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죽은 뒤에 지금 와서 세상 떠난 뒤에 배호 사방팔방에서 배호를 찬양하고 배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 옛날 선배들 고독슬, 남인수 설, 백년사 선생하고 요즘에 그 송대관 태진아까지 그 중간에 딱 중심축에 서 있으신 분이 우리 가요의 흐름을 완전히 이렇게 딱 중간에서 고음 저음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인 가수 배호의 음악 시작이 이제 드럼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영국 씨도 드럼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도 드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드럼을 치고 있지만 드럼 연주를 하면서 배호 씨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 빗속에 젖어 그 배호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참 좋아요. 그냥 부드럽고 그런데 좀 개구쟁이스러운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자기 몸이 아프니까. 네, 말년에는 굉장히 아프니까 시달렸죠. 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아프가 이래 하면서도 잘 했어요. 네. 저한테도 뭐 잘 골리기도 잘 하고, 잘 놀리고 그랬죠. 맺지 못할 사랑인지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배호 씨하고 제일 처음에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추억에 남고 같이 무대 생활을 했을 때 그 아픈 걸 생각하니까요.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원래 노래를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누가 잃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돌아올 길 없는데 애가 타도록 배우 선배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다녀가셨지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로 뽑힐 만큼 위대한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야기 두 뺨에